민주당이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 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행복을 위해서 제강과 행복, 민생 네,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2023년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올 한 해 정부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서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과 정기 국회를 모두 넘기고 말았는데요.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전망과 예결위 권한 강화에 대해서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국회가 이제 개막한 게 지난 이제 11월 1일인데 그동안 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13일부터 조정 소위가 이제 가동이 됐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이제 확인만 하고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로 자기 입장만 고집한 결과다. 뭐 이런 이제 좀 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약 한돌간의 예결위 심사가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 위원장님은 좀 어디에 있다고 그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게 된 점에 대해서 회의를 책임지고 진행해왔던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고, 또 법정 기일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도 온전히 저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국회법 한계도 있었다. 또 여야의 지도부 어떤 결단, 또 정부 의중도 이런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적지 않은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또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결산이나 심의 심사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국민들도 그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2+2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요. 여야는 여전히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R&D, 지역화폐, 검찰 특활비, 새만금 예산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인데, 여야 간의 그 이견도 워낙 크고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인데 이게 과연 합의가 가능할지, 이 쟁점들 절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감정의 골이 깊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당을 대표하는 간사님, 또 여당을 대표하는 간사님, 또 양당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물밑에서 저는 열심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기획재정부도 지역 예산을 잘 이렇게 꼼꼼히 좀 살펴봐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화두가 됐던 정책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심의에 좀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의장님께서 공언하신 대로, 양당 대표께서 합의하신 대로 20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는 제가 오늘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다. 정부도 과거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20일이면은 뭐 모레네요. 예, 바로 이제 네, 코앞으로 그러네요.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합의가 만약에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그 야당 단도안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 국회는 예산은 증액은 못하고 이제 감액만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이제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좀 어떻게 이 당일에 어떤 분위기일 걸로 좀 위원장님은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회의를 진행하는 책임이 있지 네. 뭐 여당이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단언하는 단정한 이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는 뭐 여야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또 뚜렷하게 구분이 되더라도 결국은 뭐 이렇게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구조 틀에 능숙하기 때문에 또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저는 좋은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낼 걸로 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뭐 열심히 일해온 뭐 국회가 하루아침에 욕을 먹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한테 더 이상 큰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그 약속 기일 내에 반드시 협의가 저는 잘 될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몇 가지 불만과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가 그 감액만 할 수 있고 또 증액은 못한다라는 점에서 그 반쪽짜리 권한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예산 심사가 되지 않아도 그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예결위가 이거 유명무실해지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예결위의 기능을 좀 정상화를 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그 선진화법 적용 이후에 예산안을 예결해서 단 한 차례도 이렇게 의결된 바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드린다면은 대한민국 국회 예결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그런 저희 신분을 두고 제 지인들이나 제 지역에서 또 오히려 심지어 뭐 정부 부처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아니다. 오롯이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 네. 증액은 없고. 증액을 하게 된다면은 네.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권한, 반쪽짜리 심의권이라 해도 뭐 이렇게 부끄럽지만 과언은 아닙니다. 뭐 이걸 누굴 탓할 수는 없죠.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동안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봐가지고 네. 그 기관을 통해서 선지를 해왔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되풀이가 되지 않을 텐데 차제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련 법들을 저는 손질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국회 예산안 심의 그 매년 요맘때에 이제 늘 제기되는 그 문제점으로 그 대표되는 게 이제 깜깜이 심사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가 이제 반복이 됐는데 예를 들면 그 656조 9천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안이 단지 그 4명이 참여한 그 비공개 회의 그리고 이제 회의록도 좀 남기지 않는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뤄지다 보니까 이제 졸속 심사 또 밀실 담합이다. 뭐 이런 이제 또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그 소소위 심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쪽지 예산, 깜깜이 예산, 밀실 예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경우는 증액을 놓고 한정된 그런 그 표현이지 네. 감액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금년에는 여야 간의 그 원내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하셔가지고 소위 심사 일정을 과거보다 이렇게 더 늘려주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참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9일 동안의 감액과 증액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지를 부여해 주었는데 실은 뭐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깜깜이 쪽지 밀실 예산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액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클리어하다. 다만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소정의 기일 내에 다 이렇게 마치지 못한 부분은 뭐라 해도 이렇게 변명에 불과하겠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크게 개선돼야 할 그런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내년에 사상 최대인 6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면서 정부가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요, 여야 모두 그 선거용 예산 그리고 지역 예산을 챙기느라 서민과 약자를 위한 예산이 뒷전이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민생 예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의 이렇게 구조, 관심, 향배가 처음에 관심사로 부각된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 혹여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선심성 예산을 남발했지 않냐 하는 경우는 저는 결코 없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민생 하는데 민생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백성을 살리는 그런 예산이 저는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5천만 우리 국민이 다 이렇게 백성이고 민생과 관련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약자들 또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 지금 당장 수혈이 시급한 분들한테 가야 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서민들 소수를 위한 그런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금년 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회자됐던 R&D 예산이랄지 그다음에 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예산이랄지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랄지 또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목말을 하고 있는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 확대 요구를 할지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도지 않겠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정책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기초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민생을 좀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안 합의가 좀 극적으로 연말에 좀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해마다 이제 그 예산 전쟁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좀 특히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 그런 이제 기록을 세웠었는데 작년처럼 정말 극적인 타결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20일에 처리가 될지 아니면 28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쌍특검과 맞물려서 정말 그 준 예산 이런 또 사태까지 갈지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사회자분께서 상당히 저보다 먼저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자 말씀이 제가 더 두렵습니다. 저는 그 예결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국회로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법정 기일 내 예산을 처리하자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일까지 예산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님께서 뜻이 아주 안고하십니다. 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의장님의 그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었고 또 양당에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물밑에서 이렇게 교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20일 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안 되면 큰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그 예산 예결위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좀 소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과나 네. 어떤 걸 좀 이루셨을까요? 국회 선진화 법도 중요하지만 네. 네. 관련 그 법 조문을 저는 반드시 개정을 해서라도
국회의 그 심의 권한이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기일을 넘기는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당초에 그 증액권을 국회에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어떤 그런 선심성을 좀 이렇게 방지하자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뭐 국민들 수준이 높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는 눈이 있고 그러는데 또 언론도 가만히 있지 네. 않습니다. 네. 개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메시지가 불효불급 필요필급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가감하게 삭감을 하자 하는 것을 네. 그 동의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건 또 야당에서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반면에 정부가 정말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그 민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면은 반드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필요필급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효불급과 필요필급의 그 양자의 그 조화를 잘 이뤄낸다라면은 정말 우리 여야가 또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또 국회의원들이 또 예산안에 그 참여했던 그런 예결위원들이 높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관련 법들을 손질할 시점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좀 아주 길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남에서 무안에서 도의원 군수를 거쳐서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고 계신데요. 저희 내년 총선에서 그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가 각기 다른 지역구로 편입이 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인구수 기준에 따라서 나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내년 이 총선 계획 어떻게 되실지 저희 정말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선관위 선거획정위원회 안은 4년 전에도 똑같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라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죽는 것도 살려내는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4년 전에 똑같이 지역구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수모를 겪긴 겪었습니다만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없는 핵이라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또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 좀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그 지역 국민들한테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혼자만의 문제로 생긴 것도 아니고 국회가 좀 더 이렇게 사전에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대응을 했었더라면 굳이 선관위가 이런 획정안을 4년 전과 똑같이 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장님이시고 상임위원장님을 참 저희 방송에서 좀처럼 모시기가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바쁘시고 또 이제 맞아요. 모레 20일 이제 큰 이제 그 고비를 또 맞고 계신 그 상황에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예결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오늘 좀 예산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들었고 이번에는 좀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이 이번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셨던 성과 보람.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못하셨던 말씀까지 다 곁들여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길을 주셨지만 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저희 각오로 가름하고 저는 국회에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소수 서민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제가 2018년도 네. 보궐선거에 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 첫 일성으로 드렸던 인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뭐 이렇게 화살처럼 쏜살처럼 이렇게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뒤처져 있는 산업이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정책, 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뭐 체감할 만한 정도로 갈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렇게 뭐 자책도 해보고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네. 지속 가능한 산업은 저는 농업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뭐 저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회도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논할 게 아니라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업의 역사를 이제는 한번 5,000년을 뒤돌아서서 돌아보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네. 이렇게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다. 국민들이 잘 먹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또 발전을 꼭 이루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의 할 일이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의원님의 정치 철학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각 상임위를 통해서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